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지내며 오늘날 조계종단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김제 금산사 만월당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장례는 김제 금산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되며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인 영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26일 거행됩니다. 월주 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는 각계각층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와 조문을 보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분향소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강화 보문사, 전국 비구니회관 등 7곳에도 차려져 각계각층에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생전에 주석했던 서울 영화사에도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하는 사부대중의 발길 속에 숙연한 분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하는 특집방송을 긴급 편성해 스님의 생전 활동과 육성 법문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 해공산 주변의 조선 후기 사찰 건축물인 칠곡 송림사 대웅전과 동화사 극락전과 수마제전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지낸 원로의원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김제 금산사 만월당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월주 스님의 장례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되며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인 영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26일 거행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자 금산사 주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어제 오전 9시 45분 금산사 만월당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범람 68년, 세수 87세입니다.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금산사 회주 도영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 등 상자들은 은사 월주스님이 영면에 드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월주스님은 이사장으로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을 둘러싼 논란에 크게 안타까워하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월주 스님은 금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4년 법주사에서 금호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56년 화엄사에서 금호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신군부가 집권했던 1980년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전두환 지지 성명 요구를 거부하며 총무원장 직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1994년 개혁 종단이 들어서면서 두 번째 총무원장을 맡은 월주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중점 과제로 삼으면서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시대의 큰 어른으로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해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며 사회 통합도 강조해왔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해외로 눈을 돌려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하는 등 불교계 NGO 운동의 대부로 통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모란장을 수훈하고 만해대상, 대원상, 조계종 포교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인 영결식과 다비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종단장으로 엄수됩니다. 빈소는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이곳 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비식은 기념관에서 500에서 600m 정도 거리에 떨어진 템플스테이 체험관 앞에서 거행됩니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원적 이틀째인 오늘부터 스님을 추모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본격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제 금산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미륵신앙의 성지 김제 금산사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원적에 든 가운데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는 각계각층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을 기리는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역임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어제 입적한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형기념관 안팎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조화가
스님의 마지막 길을 장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스님의 원적 소식에 가장 먼저 금산사를 찾았습니다. 전 정 총리와 송 지사는 빈소가 마련되기 전 금산사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등 상자 스님들을 만나 위로하고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과 업적을 기렸습니다. 우리 큰 스님은 대한민국 불교계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세계인들을 상대로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신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제 남은 저희들이 큰 스님의 높은 뜻을 잘 이어받아서 바르고 좋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노력을 잘 펼치는 것이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월주 대종사님은 대한민국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동안 부처님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이고 세상의 바른 길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 구현을 위해서 평생을 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총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수십 년간 지구촌 공생애를 이끌어오며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다주는 급수 공덕을 실천해온 스님. 스님의 황망한 원적 소식에 한다름의 빈소를 찾은 신도들은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온 스님의 큰 업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불가에 큰 공을 세우셨고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큰 어른이신데 아직 저희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우리 큰 스님은 그동안 저희들 우리 불자들한테 베푸신 그 은혜는 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신 분의 그냥 좋은 진짜 극락왕생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불교의 대사회운동에 매진했던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각계의 조문행렬은 영결식과 답의식이 치러지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오늘, 이낙연 전 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조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BS 불교 방송은 월주 스님의 원적을 추모하는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해 방송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봉행되는 영결식과 답의식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 조화와 조문을 보내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문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월주대종사의 업적을 기리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불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분향소에 조문하는 등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분향소가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강화 보문사, 전국 비구니회관 등 7곳에도 차려져 각계각층에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생전에 주석했던 서울 영화사에도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하는 사부대중의 발길 속에 숙연한 분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공당 월주 스님의 요사체로 향하는 대문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큰 스님과 함께한 나무만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 영화사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설법전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영정사진 속의 큰 스님은 평소 소탈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하는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먼저 영화사 스님들의 참배를 시작으로 느닷없는 비보를 접한 뒤 한달음에 달려온 신도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아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가실 어떻게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스님과의 인연은 이별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같이 스님같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당하니까 막 벌벌벌 떨리고요. 식사 잘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분향소는 이곳을 포함해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진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등 모두 7곳에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조문이 진행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찾은 사부대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월주 스님이 입적을 하셨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봤더니 인생은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가셨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가슴 아파할 것 같고 저 역시 더 오래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이렇게参배를 하게 됐습니다. 조문객들은 한국 불교사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고 중생들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우쳐준 월주 스님의 열반을 아쉬워했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면서 종교와 세대를 뛰어넘어 스님을 향한 추모 열기는 이곳 영화사에 가득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하는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BBS TV에선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이었던 월주 스님의 캄보디아 국제구호 활동을 담은 태공당 월주대종사 추모 특집 캄보디아에 핀 자비의 꽃을 어제 이어 오늘 오전 9시, 내일 오후 5시 30분에 각각 방송합니다. 지난 2019년 여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인터뷰한 추모 특집 월주 큰 스님께 길을 묻다도 어제 이어 오늘 오후 2시 30분, 내일 밤 10시 40분에 방송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BBS 라디오 법회로 방송됐던 월주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이 오늘 오후 5시 5분과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본사 2층 회의실에서 본 지방사 국장단 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과 재편이라는 미디어의 큰 변화 속에서 BBS도 예외는 아니라며 우선적으로 부서 간의 칸막이 문화를 없애는 데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특히 직원 개개인이 다기능인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한 가지 방송 소스를 TV와 라디오, 유튜브에 활용하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팔공산 주변의 조선 후기 사찰 건축물인 칠곡 송림사 대웅전과 동화사 극락전과 수마제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3건의 문화재는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해 보존할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팔공산 서쪽 칠곡 송림사 대웅전과 동화사 금당인 극락전, 고금당인 수마제전이 국가재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가 역사, 학술, 조형, 예술적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17, 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술자 집단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0년 전 몽골의 침략과 임진왜란, 정유 재란을 거치며 큰 재난을 입은 불교 건축물들은 조선 숙종 때에 이르러 대대적인 복원이 진행됩니다. 이들 중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 복원 불사인 송림사와 동화사가 그 중심에 놓였습니다. 송림사 대웅전은 17세기 중엽 처음 중수된 후 2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외관은 달라졌지만 팔공산 일대 사찰 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옛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중건을 시작한 동화사 극락전은 창건 당시의 위치와 기단, 초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의 목조 건축을 세워 현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기둥 간격이라든지 기단이라든지 이것은 신라 때 대목장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이고 조선 시대의 대목장은 그 기초 위에 목조 건물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대목과 조선 시대의 대목의 합작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가치를 주고 싶습니다.
또 첨차와 살미가 층층이 짜인 공포인 제공의 내 외부 끝을 교두형으로 처리하고 추니와 선자연이 걸리는 모서리 부분 퇴칸의 공포에 병첨을 사용하는 방식은 17, 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기법입니다. 국내 유일 다폭의 맛배 지붕 불전인 수마제전은 공포 의장이 활처럼 깎아낸 교두형으로 되어 있는데 송림사 대웅전, 동화사 극락전과 함께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 건축물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동화사의 극락전, 수마제전, 그리고 팔공산 서쪽에 있는 송림사 대웅전, 요 세 건물의 첨차의 교두형 첨차가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렇다면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목장 아니면은 그 대목장 라인이 지었는 건물이다. 이것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 동화사 극락전을 비롯한 3건의 보물 지정은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불교 등 5대 종교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사드 기지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북 성주 소석리에 매주 반복되고 있는 경찰 투입 작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매주 2회 1,000명 이상의 경찰력을 앞세워 성주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끌어내고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성주 소석리에 사드가 들어온다는 결정은 주민들에게 날벼락과 같다며 살기 좋은 시골 마을에 갑자기 미군 기지가 들어온다는 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최근 김치가 중국 음식 파오차이로 번역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번역과 표기를 신치로 명시했습니다. 문체부는 김치의 중국어 번역 예로 제시됐던 파오차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바뀐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표기 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 사고 예방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을 따져 우수 사업자를 인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 요령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국보 훈민정음을 NFT, 즉 대체불가 토큰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 100개 한정으로 시리얼 넘버를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증인 태공당 월주대종사는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 있으니 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 오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계가 아닌가라는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한국불교가 성장하기 위해 수행 전통은 계승화돼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